포문 먼저 들어가죠. 집 해오기 테스트죠. 여러분, 이 집과 관련한 테스트, 언제나 날라오는 연인 간의 집을 해오기 테스트, 그 다음에 키랑 관련된 테스트. 제가 오늘 이 사연 아닌 사연을 한번 나누면서 여러분들과 포문을 한번 열어볼게요. 첫 번째 질문이에요. 키랑 관련이 된 건데, 자, 언남님, 키 테스트 관련해서 질문해도 될까요? 키 테스트의 의중 파악과 대응이 너무 어렵습니다. 키 얘기가 나와서 말인데, 제 전 여자친구는 키가 175로 저랑 같았는데 갑자기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175 정도면 한국에서나 미국에서나 여성으로서는 큰 편이죠. 여성이 이런 말을 했다는 거예요. 나는 나보다 키가 안 큰 남자들은 남자로 안 느껴지더라. 이렇게 객관적으로 너무 경솔하고 비예의적인 언행인데 저는 그냥 남자들도 똑같다 이런 식으로 넘어갔는데 이게 저한테 정이 떨어졌다는 걸 암시하는 건지 뭔지 혼란스럽습니다. 이렇게 질문을 주셨어요. 첫 번째 질문. 키 큰 여성이 나보다 작은 남자는 남자로 안 느껴진다 라고 말을 했다는 거죠. 이 쉬 테스트, 여러분, 제가 다시 한번 서머라이즈 해드리면 이 쉬 테스트에 관련된 어떤 특징이나 약간 논리적인 분석, 이런 거는 본 채널이 또 선두주자죠. 자,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파악하는 쉬 테스트의 몇 가지 성질 중에서 구분할 수 있는 쉬 테스트 중에 두 가지가 뭐냐면은, 첫 번째가 비논리를 띠고 있다. 비논리라는 건 뭐냐면은 여자가 상황이나 본인이 처한 어떤 입장에 맞지 않는 얘기를 꺼내요. 비논리가 하나가 있을 수 있고, 그러면서 남자의 가치를 시험하는 형태로 나오게 되는 거죠. 그것을 어떻게 다루는지를 보는 거죠. 그렇게 여성은 무의식적으로 남자의 어떤 가치를 시험을 하게 돼요. 자기가 시험을 한다라는 의식을 못할 때도 있어요. 예를 들면 아기들은 항상 쉬 테스트를 하죠. 자기가 뭔가 불편한 게 있으면 계속 울어 제껴요. 그러면 어른이 그것을 해줄 수 있는지 없는지 금방 드러나죠. 그 문제의 본질이 뭔지 파악을 하게 되고, 또 아이가 울 때에는 뭐냐면 배고파서 울던 똥 싸면서 울던 원툴로 우는 걸로 표현을 하기 때문에 비논리예요. 그렇죠? 여러분, 제가 말을 할 때 보면 급하게 말을 안 하잖아요. 급하게 말을 안 하고 행동도 좀 급하게 안 하는 편이에요. 쉬 테스트를 단순히 여성의 쉬 테스트 뿐만 아니라 그냥 세상의 쉬 테스트, 뭐라도 약간 불안함이 좀 많은 존재들은 쉬 테스트를 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 남자들이 아버지가 되었던, 직장 상사가 되었던, 뭐가 되었던 리더의 자리에 오르게 되면은 어쩔 수 없이 쉬 테스트를 맞이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나보다 더 불안이 많은 존재들이 나를 따르는 상태가 되기 때문이죠. 그걸 계속 다뤄내다 보면은 어쩔 수 없이 성격이 좀 나긋해질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그런 성격이 아니고는 그 많은 쉬 테스트를 다뤄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저번에 이 자기소개 때도 교수님이 자기 사업을 하는데 목소리가 좀 업이 되어 있고 말이 약간 빨리 나오잖아요. 그거를 제가 레드 플래그로 보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 밑사람이라고 하긴 좀 그렇지. 그러니까 나를 따르는 사람들의 불안을 많이 다뤄본 존재들은 필시 어느 정도 나긋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거는 필연이에요, 여러분. 필연. 자, 조저님, CPU와님, 거주미님, 정주현님 반갑습니다. 자, 그래서 이 키에 대한 쉬 테스트 일단 왔어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건 쉬 테스트가 맞아요. 비논리적인 부분부터 제가 짚고 들어갈게요. 제가 방금 말씀드린 특질 중에서 이게 쉬 테스트인 이유는 남자로 안 느껴진다라고 말을 했는데 이미 이 질문자분과 사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쉬 테스트예요. 다시, 남자로 느껴지지 않는다고 말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분명히 이 질문자분과는 밤에 열정적인 어떤 시간을 보내건 뭔가를 하는 관계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비논리예요. 자기가 일단 자기랑 키가 똑같은 남자랑 사귀고 있기 때문에. 이게 무의식적으로 이 여성이 이 질문자분의 남성성과 가치를 테스트하는 상황인 거죠. 이런 경우에서는 몇 가지 이 쉬운 대응 방법이 있는데 제가 자주 쓰는 방법은
저는 시간 낭비를 별로 안 하고 싶어가지고 혹시라도 나에게 뭐라도 시테스트가 들어오면 저는 이를 무시하고, 이게 무시한다라는 게 여러분, 이 여성을 무시한다라는 게 아니라 진짜로 들은 걸, 내가 방금 들은 걸 기억의 저편으로 날려버리는 겁니다. 마치 없었던 일처럼. 그런데 이게 남자가 이 내면적으로 이렇게 가치가 많이 쌓여 있으면 여기에 대해서 데미지가 크지 않기 때문에 기억의 저편으로 날리기가 쉬운데, 가치 쌓기가 많이 모자른 상황이거나 스스로에 대해서 자신이 없는 경우에는 이걸 잊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마음속에 상처가 탁 남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도 그렇고 가치 쌓기를 계속 해야 되는 이유가 나에 대한 어떤 가치를 느끼면서 상대방이 주는 슈테스트에 대해서 좀 초연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다른 주제로 넘어가는 방법이 있죠. 그러니까 전 속으로 만약에 저에게 혹시라도 슈테스트가 딱 날라오면은 그래거나 말거나 신경 안 쓰고 그냥 제가 가야 될 길을 갑니다. 근데 만약에 굳이 대응을 하고 싶다, 이거는 도저히 내가 그냥 지나갈 수는 없겠다 하면 저는 요 정도가 좋을 것 같아요. 만약에 남자에게 키로 슈테스트를 날렸다 그러면 내가 예외일 정도로 특별하다는 거네, 이렇게 하고 넘어가는 거예요. 내가 예외가 된 거죠. 난 특별한 거야. 이렇게 나의 가치를 한번 딱 올려놓고 넘어가면 돼요. 일단 넘어갈 때 중요한 건, 마치 여러분 비보잉을 할 때 이 동작에서 다음 동작으로 넘어갈 때 쉴 틈 없이 연결이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렇게 대응을 하고 다음 말이나 주제로 넘어갈 때에는 쉴 틈을 주지 말고 마치 비보잉 하듯이 쑥 넘어가야 됩니다. 마치 이렇게 내가 예외일 정도로 특별하다는 거네. 그리고 나서 야, 근데 떡볶이가 이거 너무 매운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쑥 하고 넘어가야 돼요. 바로. 그러면 여성은 그 얘기 들으면서 기분 잠깐 좋고 그 다음에 다른 주제로 싹 넘어갑니다. 남자가 연인관계에서 잘난 척하는 거 말고 연인관계에서 자기 가치를 높이는 행동이나 말을 하는 건 여자의 입장에서도 기분이 좋을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자기가 만나는 남자가 가치가 높다라는 거기 때문이죠. 여러분, 잘난 척하고 가치가 높게 행동하는 거하고는 구분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잘난 척은 나 잘났지 이런 느낌으로 가는 거고, 가치가 높다라는 것은 경험이나 가치를 많이 쌓은 남자들이 보여질 수밖에 없는 어떤 행동 특성이나 마인드가 드러나는 걸 말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겸손이 이 때에 따라서는 또 자기를 낮추는 게 나의 가치를 높이는 게 될 수도 있어요. 아이러니하죠. 나의 표현 방식이 나를 낮추는 게 또 나의 가치를 높일 수도 있게 되는 거죠. 다만 내가 나에 대해서 약간 낮추어서 말할 때 바이브만큼은 낮추지 않는 게 좀 중요할 수도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뭐 어떤 집단에서 동호회가 되었던 교회가 되었던 자동차가 고장났어. 예를 들어서 여러분. 그런데 뭐가 고장난, 예를 들면 이런 게 있을 수가 있죠. 뭐 여성이 자동차를 딱 이제 운전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이게 쿨런트를 딱 이 냉각수로 확인을 하니까 냉각수가 좀 부족한 것 같아. 그런데 이 미국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 이 냉각수의 이 색깔이나 그거에 상관없이 원툴로 작동하는 또 냉각수를 팝니다. 한국도 그런지 모르겠는데 그냥 부으면 되는 게 있어요. 그러면은 중간에 그냥 그 뭐 오토존이나 뭐 그런 자동차 관련된 걸 파는 데 가가지고 물 말고 여러분 진짜 그 냉각수를 사다가 딱 하고서 샥샥 부어주고 됐어 라고 말을 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렇게 간단하게 했다라고 칩시다. 그럼 여자가 이럴 수 있죠. 야, 오빠 진짜 대단하다 이럴 수도 있잖아요. 영어로는 막 wow, that's amazing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죠. 그럴 때 잘난 척 하지 말고 나를 이렇게 좀 낮추는 식으로 얘기를 하되, 바이브는 너무 낮추지는 마시고 얘기를 하면서 이거 남자라면은 이게 다 할 수 있는 일이니까 언제든지 필요하면 얘기를 해. 이렇게 약간 낮추듯이 얘기를 하면서 해도 돼요. 그러니까 내가 대단해서가 아니라 그냥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일이다. 이렇게. 이때 중요한 거는 여러분, 바이브를 너무 이렇게 쭈구리처럼 하면 안 되고 자신감은 어느 정도 드러나는 느낌으로 가지고 이때 제 말의 내용을 좀 나를 낮추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겸손이라는 게 나를 다른 사람보다 막 밑으로 깎아내리는 게 아니라 겸손도 험블해진다라고 그러잖아요. 이거를 적절한 때 쓰면은 나의 가치가 오히려 높아집니다. 그러니까 너무 표현에 휘둘리지 않는 게 좋아요.
그래서 혹시 여러분들 근데 슈테스트 너무 재밌죠? 여러분 제가 슈테스트를 좀 더 자주 이렇게 소개를 하고 저라면 어떻게 다뤄낼까? 아니면 제가 직접 뭐 이런 것을 당했을 때는 이렇게 해결을 했다라는 그런 거 많이 좀 나눌까요, 여러분? 이 슈테스트 재밌으신가요? 오케이. 감사합니다. 좋아요 감사드리고 후원 감사드리고 너무 감사드립니다. 자, 그래서 집 해오기가 아니라 이 키에서 여러분 여성이 근데 이것을 멈추지 않고 계속 물고 늘어진다. 이때가 여러분 그날만큼은 만남을 접을 시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대응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또다시 근데 오빠는 나랑 키가 똑같잖아. 이런 식으로 집요하게 물고 늘어진다. 그러면은 우리도 슈테스트를 주면 돼요. 저라면 만약에 저는 이제 70 후반대죠, 여러분. 근데 만약에 제가 예를 들어서 뭐 180의 여성을 만나고 있어. 그런데 그 여성이 저는 주로 약간 키 큰 여성을 좋아해요. 왜냐면은 제가 다리를 좀 좋아하기 때문에 키가 크면 다리 비율이 길 확률이 높거든요. 그래서 이 다리가 긴 여성을 저는 좀 좋아합니다. 그래서 키 큰 여성을 좋아하는데 만약에 행여라도 저랑 비슷한 여성이 저에게 이런 슈테스트를 던졌어. 만약 여성이 170 후반이야. 근데 나한테 슈테스트를 던졌어, 이렇게. 근데 내가 대응을 했는데 집요하게 저한테 근데 오빠는 나랑 same height잖아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저도 바로 슈테스트를 날리는데 이런 식으로 날릴 거예요. 비논리로 그래? 오늘은 오빠가 너랑 키가 같으니까 만나면 이만 접어야겠다. 이렇게 하고 지나가는 거예요. 완전 비논리죠. 그러니까 뭐냐면은 내가 너랑 키가 같기 때문에 오늘 만남을 접어야겠다. 이게 말이 안 맞잖아요. 저도 이렇게 백슈테스트를 한번 줘버리는 거죠. 그리고 일어나서 그냥 wrap it up 그리고 가면 돼요, 집에. 너랑 키가 똑같아서 나도 오늘은 만남을 마무리 줘야 되겠다. 아니면은 오늘은 키가 똑같으니까 네가 밥 사. 뭐 이런 식으로 저도 슈테스트 그냥 거꾸로 완전 비논리로 주는 거예요. 슈테스트를 남자들이 잘 다루면 그 남자도 슈테스트를 주는 게 굉장히 쉬워집니다. 그렇게 한번 슈테스트를 딱 맞으면은 여자가 이렇게 몇 가지 중에 한 가지로 반응을 보이는데 뭐 이런 경우가 많아요. 픽 웃으면서 좀 잘 넘어갈 수도 있고 여성이 약간 조금 마음이 좀 넓은 편이다 생각보다는. 근데 그렇지 않다 그러면은 이런 식으로 데미지 한번 먹고 난 다음에는 손쉽게 저에게 슈테스트를 날리지 못합니다. 왜냐면 나도 준다는 걸 알기 때문이에요. 자, 이런 방법이 있고 두 번째 집 해오기 슈테스트 어마어마하죠. 30대 분들이 많이 겪을 것 같은데 이번에 같은 질문자분인데 다른 여자친구에 대한 얘기예요. 다른 여자친구와 결혼에 대해 얘기 중에 남자가 아파트를 해올 정도는 돼야 결혼을 한다 이런 얘기를 갑자기 했다 이런 거예요. 당시에 이 질문자분은 그럴 만한 재력을 보유하고 있지 않았대요. 근데 여성분이 남자가 아파트를 해올 정도는 돼야 결혼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이런 슈테스트는 문제 해결을 원하는 유형도 아니고 단순히 저를 깎아내리는 것 같은 느낌이 자꾸 드는데 게슬라이팅이죠.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잘 대응할 수 있을까? 사실 여러분 제가 집 해오기는 따로 공개 영상으로 만들어 놨었어요. 제가 이 제목을 기억을 못 하겠는데 집 해오기에 대해서 한번 영상을 만들긴 했는데 짧게들이 이제 말씀을 드리면 이건 슈테스트가 또 맞죠. 뭐냐면 왜 비논리라고 얘기를 하냐면 남자가 아파트 해올 정도는 돼야 결혼을 한다라는 말 자체가 여러 가지 비논리예요. 지금 현대사회에서 이 여성분들도 돈을 벌고 있기 때문에 남자가 아파트를 해올 정도는 돼야 된다. 요 말이 비논리란 말이죠. 왜냐하면 여성도 분명히 누구도 그 여성이 돈을 버는 것에 대해서 막고 있지 않기 때문에 남자가 이 정도를 해야 된다? 그러면 너도 뭐는 해와야 된다가 돼야 되는데 이제 그렇게 생각을 안 하는 거죠. 그래서 여성이 만약에 여성성을 띠고 있다. 그러면 이런 말 자체를 하지 않겠죠. 그래서 원래는 가장 좋은 게 여성 입장에서는 이런 말을 하지 않으면서 그런데 여성의 father figure 되시는 분이 여러분 여성의 father figure 되시는 분이 남자가 기분 나쁘지 않게 애둘러서 남성의 어떤 재력을 베딩하는 부분이 제일 좋은데 이런 식이 아니라 이렇게 단도직입적으로 물어보면 이거는 분명히 슈테스트죠. 이런 경우는 슈테스트가 맞고 여성이 이 보금자리 마련이 될까라는 불안 요소를 좀 갖고 있는 거죠. 또
동시에. 그러면서 이 불안을 해결해 줄 수 있는지 남성의 이 문제 해결력을 테스트를 하고 있는 거죠. 이런 경우에도 가능하면 무시하는 게 좋아요. 다시 한번, 무시한다라는 것은 진짜 기억의 저편으로 날려버리는 겁니다. 아예. 그러면서 다음 주제로 넘어가는 방법이 있는데, 굳이 이걸 대응하고 싶다. 굳이 이걸 대응하고 싶다 이런다라면은, 저 같은 경우는 이 정도 얘기를 하면서 뼈 아프게 얘기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뭐냐면은, 나는 내가 마련할 집에 어울릴 여자가 아니면 결혼 안 한다. 이 정도가 좋겠죠. 굉장히 전공법이죠. 내가 집을 해올 정도의 남자가 돼야 된다라면은 뭐 나도 여자가 내가 마련할 집에 어울릴 정도의 여자가 아니면 결혼 안 한다. 그럼 여자가 또 약간 불안해져요. 내가 지금 여기에 맞는 여잔가? 그러면서 남자가 아파트를 해올 수 있는 능력이 되는 건지 안 되는 건지 좀 아리까리 할 수도 있고, 이렇게 하면서 쉴 틈을 주지 말고 바로 다음 주제로 넘어갈 수가 있죠. 예를 들면은 또 시테스트 주고 싶으면 이럴 수도 있어요. 흑당이님 반갑습니다. 본체는 후원자님이시죠. 네. 그래서 내가 마련할 집에 어울릴 여자가 아니면 결혼 안 한다라고 하면 대부분 또 이렇게 말할 확률이 높아요. 여자가 뭐야, 이 마련할 집에 어울릴 여자가 뭔데?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죠, 여러분. 그러면 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 내가 마련할 집에 어울릴 여자는 네가 방금 한 질문 같은 걸 질문하지 않는 여자지. 이렇게 넘어갈 수도 있어요. 그쵸? 이렇게 넘어갈 수도 있고, 아니면은 아니 뭐야, 오빠가 마련할 집에 어울릴 여자가 뭐 어떤 여잔데? 이렇게 물어볼 수 있잖아요. 그러면은 그냥 정말로 시테스트처럼 내가 원하는 거, 다리 긴 여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죠.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요. 어쨌든 중요한 건 여러분, 저걸 진지하게 대응하지 말라는 거예요. 저는 여성이 만약에 시테스트 던지면은 어떻게 하면 이걸 가지고 재밌게 할까도 생각을 합니다. 너무 질 나쁜 시테스트가 아니면. 네. 이런 방식이 좋을 것 같고, 여러분들 시테스트 좋아하시네요. 내가 포문을 앞으로는 시테스트로 열까봐. 그쵸? 시테스트 하면은 할 얘기가 너무 많아요. 제가 이 미국에서 백인 여성들 만나면서 시테스트 이 백인 여성들 날리는 게 장난이 아니거든요. 흑인 여성들도 장난이 아니에요. 흑인 여성들 진짜 시테스트가 흑인 여성들은 여러분 제가 말씀드릴게요. 백인 여성들은 시테스트를 말로 많이 보내요. 말로. 아시겠죠? 말로 시테스트를 많이 보내고 애티튜드 요 말과 표정어로 많이 보내고, 흑인 여성들은 말보다도 애티튜드로 많이 보내요. 그러니까 진짜 티꺼운 애티튜드로 남성에게 딱 하는 경우가 많아요. 시테스트를. 그리고 한국 여성분들은 제 경험에서는 시테스트를 뭔가 남자의 능력을 약간 이렇게 건드려보는 식으로, 그죠? 남자를 약간 이렇게 재는 식으로 많이 시테스트를 던지죠. 다시 한번, 제가 제 경험에서는 백인 여성분들은 약간 이 말을 사용하면서 시테스트를 하되 약간 남성을 곤란하게 하는 말, 이런 말을 좀 많이 해요. 그런 말을 많이 하고, 그다음에 흑인 여성분들 같은 경우는 애티튜드를 보여줘요. 말을 잘 안 하면서 이 애티튜드가 엄청 띠꺼운 애티튜드가 있어요. 흑인 여성들 이 특유의, 특히 뉴욕 스타일의 이 흑인 여성들은 애티튜드가 장난이 아니죠. 이 영어로도 여러분 You have an attitude 이러면은 너 지금 태도가 안 좋아 이런 얘기인데, 약간 남자한테 띠꺼운 이런 흑인 특유의 여성분들의 이 애티튜드가 있거든요. 네, 그런 식으로 남자를 약간 이렇게 깎아내리는 요 시테스트가 있어요. 그것도 제가 또 잘 다루죠. 그런 식으로 할 때 그런 거 잘 다루고, 그 다음에 이제 한국 여성분들은 약간 남자의 이 능력이나 그런 부분들을 좀 건드린 경우가 많은 거. 자, 거주미님, 시테스트에 넘어가서 여자에게 통장까지 공개했다. 여자가 통장 공개하라고 하면은 사귀고 있는 경우에, 여러분 고소 안 당할 수 있는 경우에, 사귀고 있는 경우에 말을 하는 거예요. 여자가 오빠 통장 까봐 그러면 네 치마부터 까 이렇게 얘기해도 괜찮아요. 저는 그렇게 했었는데, 그러니까 여자가 그때 통장을 까라는 얘기 아니었는데 뭔가를 저한테 공개하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때 제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럼 네 치마부터 까, 그럼 내가 그거 까줄게, 이런 식으로 하고 넘어갔어요. 저 같으면은 이 통장 까라고 얘기했을 때, 내가 여기서 지금 너한테 통장을 까는 거는 네가 지금 내 앞에서 치마를 까는 거와 같은 정도의 수치다, 이걸 알려줄 것 같아. 그런 경우가 있고. CPU1님, 만남 중간에 떠나버리려고 한다, 여성이. 그거는 뭐 봐야 돼요. 여자가 진짜 남자가 별로라서 떠나려고 하는 건지, 아니면은 여자가 삐진 거를 나타내려고 일어서는 건지. 삐진 걸 나타내려고 일어나는 거는 시테스트죠. 왜냐면은 갈 마음이 없으면서
삐져가지고 일어나는 거지. 저는 그때 혹시 슈테스트로 그런 식으로 하면 저는 그냥 가만히 앉아있을 것 같아요. 가만히 앉아있으면 분명히 일어나서 가다가 뒤를 돌아보겠지. 잡나 안 잡나 이런 식으로. 그러면은 화난 얼굴로 이를 오라는 식으로 이렇게 손짓하면 돼요. 오겠지. 오케이. 그래서 여러분 나는 내가 마련할 집에 어울릴 여자가 아니면 결혼 안 한다. 이거는 복병이에요. 그럼 어울리는 여자가 뭔데? 그러면 그런 질문 안 하는 여자, 혹은 다리가 긴 여자 이런 거죠. 오늘 밥값 내는 여자 그런 거.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러분, 이 남자에게 키나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남자의 어떤 키, 그 다음에 집 해오는 거, 뭐 금전 이런 걸로 슈테스트 넌지는 이런 개념 없는 1818년산 잣 같은 슈테스트를 날리는 여자는 이제 순위 조정이 답이에요, 지금 여러분. 저런 걸로 슈테스트를 던집니까? 응? 벽 떨어지게, 그쵸? 자, 오늘 여러분 폼은 짧게 열고 나는 솔로 갑시다. 오늘 나는 솔로가 길어요, 여러분. 식사하시면서 보셔도 돼요. 되게 재밌어요, 근데. 오늘은 진짜 어질어질합니다. 너무 재밌어, 근데. 본 영상에서 잘 들리는구나.